출산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혼 상태의 임신은 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16인 A양은 지난해 가을 딸을 낳았습니다. 임신 5개월 무렵에서야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로부터 낙태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태가 늦게 갔는데 임신 중기쯤이더라고요. 한 20주쯤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지울 수는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임신한 A양은 당황스러웠지만 아이를 낳았습니다. A양은 낙태가 만연한 세태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항상 너의 곁에서 너와 눈을 맞추며 너의 얘기를 듣는단다. 밝게 웃는 너의 미소를 보면 국내에서 매년 버려지는 아기가 12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성관계 경험이 늘고 첫 경험의 연령도 낮아지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도 늘었죠. 새 생명이 찾아온다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인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픕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미혼모들의 출산과 자립을 돕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 재단 가톨릭 푸름터 이윤숙 레지나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지난 8년 사이에만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있었다. 그래서 그 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의 안부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출산 통보제는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또 보호 출산제를 또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일정한 시기를 이렇게 거쳐서 상담을 거쳐서 나의 그 임산부의 정보를 다 숨기고 노출되지 않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호출산으로 보면 될 것 그러면 같고. 지금은 이제 미혼모가 출산을 할 때는 자기의 신원을 밝혀야만 출산을 하고 그 아이를 이제 입양을 보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엄마의 그 호적에. 그러면 이제 미혼모들이 사실은 아기를 낳는 걸 알려지는 걸 또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두려워하고 꺼려하죠. 네. 그러면은 몰래 그냥 자기 집에서 낳거나 아니면 네. 혼자 나와서 아기를 네. 뭐 베이비박스에 네.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도 너의 신원을 비밀로 하고 아이를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네, 그것이 보호출산제죠? 보호출산제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럼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고 나쁨보다는 네. 이 아이를 보호할 건가, 엄마를 보호할 건가. 어떻게 보면 아이에 대한 어떤 유령 아동은 없어지겠죠. 네. 그래도 이렇게 익명 출산제를 하면 병원에 안 가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거는 줄어들 수 있겠다 하는 게 취지죠. 예, 그런 것이 취지이긴 하지만 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것도 또 이렇게 네.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법은 어쨌든 네. 그 입양을 보낼 때 보면 이제 해외 입양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나의 뿌리를 찾으려고 한국에 오잖아요. 네. 근데 엄마에 대한 등록이 옛날에는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양된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입양특례법은 네. 신원을 반드시 밝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입양 아동들이 정체성의 혼란으로 네.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 또 병원에서 아이를 안 낳고 또 혼자 낳고 버리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일하고 계신 그 미혼모 지원 시설 가톨릭 푸름터 아까 네. 잠깐 소개해 드렸을 때 이름 앞에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 재단 이렇게 붙어 있는데 서정길 대주교님은 예전에 그 대구 대교구의 주교님이셨잖아요. 네. 교구장이셨는데 네. 그럼 대구 교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건가요? 네네. 대구 교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네. 1962년도에 1962년. 예, 서정길 대주교님께서 네. 나라도 가난하고 네. 각 개인의 가정도 너무 가난하고 그 가난을 위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그 여성들을 위해서 가톨릭 기술원을 아, 만드셨어요. 그게 모태가 된 네네. 거네요. 그 모태가 지금의 이제 서정길 대주교재단 법인이 되어 있는데 아. 시설이 먼저 운영이 되었어요. 아. 예, 그 당시에 전쟁 후였던 그 60년대여서 정말 가정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희생된 네. 예, 분들이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 서주님께서 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면 좋겠다. 여성들을 위한 소외된 교육. 여성들을 위한 교육 네. 시설로 시작을 네. 했고, 네. 그다음에 기술 학교 뭐 어떤 거를 배우는 학교였나요? 저희들 기술원에서 그 당시에 헤어, 미용 기술, 네. 그 피부 네. 마사지 같은 거, 그리고 양재 기술, 또 그 자수를 이렇게 네. 가르쳐서 각 사회 안에서 여성들이 뭐냐. 자립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곳이었고, 네. 그러면 이제 미혼모 시설이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2015년 7월에 면모 시설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오면서 그 서주교님께서는 항상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시설이 시설 같지 않도록 이들의 그 인권 또 이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잘 보호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들 기술원 바로 인접해 있는 학원들이 조금 네. 저희들 중구 삼덕동에 있어서 기술원이 그 시내에 있을 때 학원도 외부로 이렇게 보내고 네.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서주기는 뭐 그 당시에 벌써 그 시설이 가진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과 같은 네. 따뜻한 곳으로 운영하라 이런 정신을 이렇게 보여주신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가톨릭 푸름터도 지금도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네. 정원도 아주 훌륭하고 네.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가정집처럼 이렇게 훌륭한 곳이 있었는지 몰랐다. 네. 그렇게 말씀들 하셔서 엄마들도 저희들 시설 찾아온 엄마들도 되게 편안함 그렇게 잘 그렇군요. 네,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원장님 가톨릭 푸름터 운영위원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저희들 직원 수는 11명입니다. 네. 면모 시설이다 보니 간호사는 상주에 있어야 되는 곳이고 네. 조리사 또한 상주에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사회복지사들 해서 11명이 네. 엄마들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돕고 있는 네. 곳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집이 조금 크게 납니다. 대직 한 600평? 와. 예, 또 엄청 건평도 크네요. 거의 한 580평에서 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3층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원이 있죠. 엄마들이 네네. 몇 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건 어떻게 되나요? 정원은 30명. 30명. 그러면 아이들도 그 엄마들이 다 미혼모니까 네. 아이들 포함하면 60명이 될 수 있는 최대? 아니요, 아이들까지 30명. 아이들 포함해서 30명? 네네, 아이 포함해서. 예. 그럼 엄마들은 한 15명까지 보통 들어올 수 네, 그래서 있겠네요. 보통 이제 한 20명 정도. 예.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와 아이들이 입소 숫자가 증가하면 이렇게 방이 조금 커서 2인으로 같이 그렇게 할 살 수도 수 있고. 있도록 또 해두고 지금은 각 세대별로 엄마랑 아기랑 네. 살 수 있도록 각자의 방을 그렇군요. 주고 있습니다. 네. 예. 미혼모 관련해서도 조금 많이 그 걱정거리가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걱정이잖아요. 네. 실제 상황이 어떤가요, 원장님? 지금 10대 미혼모들, 네. 예, 학생 미혼모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입소까지는 되게 힘들어요. 예.
뭐 사회적 편견이겠죠. 네. 또 그리고 되게 부모님이 알면 낙태를 네. 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죠? 예, 부모님이 개입되면 어른들이 개입되면 음. 낙태를 권유받기도 하고 네. 자기 결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스스로의 결정. 음. 예, 그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고 이 엄마들도 보통 보면 그 가정에서 사랑이 부족해서 네. 너무 외로우니까 집안에 같이 있어도 부모님은 부모님들대로 바쁘고 하니 이 아이들이 외로워서 바깥으로 소통하게 되고 그렇죠. 휴대폰을 네.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채팅 앱을 이렇게, 통해서 네. 만나는 경우도 네. 있고 그렇게 만나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요즘 이제 뭐 생리 주기가 너무 불규칙해서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조차도 임신한 네. 사실을 모르고 좀 한참 모르고, 또 지나고 모르고 정말 화장실에서 아침에 학교 가다가 네. 네. 그때 아이를 낳는 경우도 아이를 있다. 낳는 경우도 아.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정말 한 2년 전의 일인데 그때는 정말 이 학생이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네이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이미 아이를 낳았군요. 퇴출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 출산을 하고 119 해서 병원으로 가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출생신고가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생신고가 거의 한 5개월, 6개월 정도 걸리면서 이제 법원 통해서 이제 출생신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그런 통계가 있나요? 지금 10대가 어느 정도 미혼모가 된다. 통계를 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너무 지금 사각지대에 네. 있으니까 통계를 낼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고 네. 부모가 일찍 알고 낙태를 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본인이 숨기고 있다가 또 뒤늦게 아이를 또 낳고 싶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이런 네. 시설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맞아요. 저희들 카카오 채널 통해서 이제 네. 상담을 네. 24시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채널을 통해서. 네. 아이를 지우려고 했지만 아기의 심장 소리 들려서 아. 이렇게 노크를 네.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여성이 모성에 네. 작용해서 그런지 그렇게 또 내 아이를 내가 지키겠다 이런 아이들 보면 좀 기특하잖아요. 네. 모성은 정말 하늘이 내린다고. 네.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에 대한 애착, 네. 정말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네. 것이 아주 강한 것이 우리 엄마들이에요. 자, 푸른토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또 다 미성년자도 있지만 어른분도 계실 것 같고 다양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입소자분들 나이가 대충 어떤 나이가 있는지 어떤 사연인지 혹시 대략 알 수 있을까요? 네, 뭐 10대 미혼모들도 1년에 거의 한 서너 명은 되고 그리고 20대의 미혼모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네. 가끔씩 지금 이제 왜 결혼 연령도 이렇게 늦어지듯이 네. 미혼모가 되는 사람들의 연령들도 이렇게 뭐 한 30대 후반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다 뭐 개개의 사연이 있겠지만 약간 많은 케이스 좀 일반적인 그런 상황 이 미혼모들의 그런 게 있을까요? 정말 자기 몸의 변화 모르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정말 그 아이를 낳는 상황까지 그 시설이나 안정된 공간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계속 이렇게 생활하다가 거의 아이 낳을 때 출산할 때 네. 병원으로 바로 아, 가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또 퇴원할 때 병원비가 없고 퇴원해서 어디로 갈 곳이 없어서 네. 저희들 시설로. 그럼 대부분은 사실 원가정이 네. 이렇게 좀 평탄치 않은 가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있다면 임신이라든지 그런 거를 부모님이 좀 알고 미리 좀 도와주거나 어떻게 조치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그런 가정들도 있는가 하면 거의 지금은 엄마 아빠가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에 들어오시고 이 아이들의 귀가 시간도 밤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늦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마주 보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아까 그 10대 미혼모처럼 네, 20대들도 네. 부모와의 소통이 네. 잘 안 되고 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
예,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네. 못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미혼모 분들은 푸름토는 어떻게들 알고 오시나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인터넷을 통해서 네. 이렇게 검색해 보면 가톨릭 푸름토 아니면 미혼모 하면 대구 가톨릭 푸름토가 그러니까 미혼모 시설들이 쫙 뜨겠네요. 네네. 이제 미혼모 시설 치면. 네. 푸름토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대구 지역이고 아니면 그 경상도 지역에 있는 네. 그 미혼모들이 많이 찾겠네요. 아무래도. 네, 대구 경상권에서 네. 많이 찾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지자체에서 네. 이제 지금 이제 영아 뭐 유기가 많으니까 지자체에서 되게 이제 정말 촘촘하게 그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 친구들 만나게 되어서 저희들 시설로 지자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오면서 이제 저희들이 또 개입해서 도와야 될 것은 돕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상호 유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없이 그냥 아기만 오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그렇진 않습니다. 네. 가끔씩 그런 경우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모자가 같이 들어야 되는 시설이라 네. 아, 그런 규정이 있군요. 네네. 네. 자, 엄마와 그러면은 아기가. 푸름토에 입소하면은 그 엄마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는 게 가장 기본적인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저희들 집에 이제 입소하면 그 의료 지원 또 출산할 수 있도록 뭐 태교나 자립을 위한 그 준비들, 아이들 양육하는 교육들, 부모 교육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립을 위한 준비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고 자기 원가정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건가요? 가끔씩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네. 그이가 돌아가기가 조금 힘든 그 이유가 상황들이더라고요. 뭔가요? 가정이 이렇게 온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또 계셔도 여태까지 연락이 서로 안 되어서 그렇지만 또 저희들 집에 와서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년씩 연락이 안 되다가 저희들 집에서 아기 낳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도 자기 엄마의 그것을 또 이제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엄마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젊은 엄마가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뭐 선택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자립지원한다고 했을 때 뭐 어떤 직업 교육 같은 걸 받을 수가 있나요? 저희들 집에서 이제 보통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간호조무사, 네. 그리고 뭐 요즘 많이 하는 그 네일 아트 네. 그런 것이 있어서 또 바리스타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이 아이를 키우면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들 집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지금 다른 이제 2차 시설에 옮겨가서 병원에 출근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아는 곳에 연결을 시켜서 이 친구 우리 상황이 이러니 이 친구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친구이니까 조금 잘 네.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병원에도 부탁을 드리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병원에서도 많이 이렇게 배려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한 3년째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죠. 그 아이한테, 그 엄마한테.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저희들 푸름토에서는 1년에서 이제 연장 사유가 있을 때 6개월 연장해서 1년 6개월까지 최대한 머물 수 있는 그 곳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어디서 마련해 줄 수 있나요? 독립해서 살기에는 쉽지 않아서 그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그 이제 우리 나라에 그 지원해주는 시설이 있군요. 시설들이 있어서 네. 그렇게 또 가서 왜냐면 그런 시설이 있어야 일을 하러 가더라도 누가 아이를 애를 봐주는 데가 봐주는. 있어야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긴 했는데 네. 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안심하고 편하게 지내야 할 그 10달 동안인데 어떻게 좀 편안하게 마음을 열도록 돌봐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 집에 오면 그래도 이제 집이 이제 정말 가정집 같은 곳이어서 네. 또 엄마들이 지금은 서로 이제
같은 동병상련이니까. 네. 동병상련 내 친구들이라 네. 서로 이렇게 돕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네. 같이 이제 도와서 네. 잘 적응할 수 혼자서만 있도록. 아이를 키운다 하면 얼마나 사실 외롭고 네. 힘들 텐데 그래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네. 대화도 좀 통할 수 있고. 네. 네. 네, 뭐 직원들, 상담생님들이 이제 네, 계시고. 이 친구들 늘 이제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쯤 이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같이 네. 뭐 동반해서 산책도 하고 또 상담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아이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들을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뭐 저는 아이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출산하면 먹는 거 중요할 것 같고 우리 미역국 뭐 이제 끓이고 막 네, 하잖아요. 네. 그 산모들한테 뭐 특별히 좋은 음식 뭐 이런 것도 뭐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아이도 먹어야 되고 네. 예, 어떻게 먹는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 저는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특히나 이제 산모들이 먹어야 하고 네.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 이제 그래도 1년 정도 저희들 집에 있으면서 잘 먹여 놓으면 네. 나중에 이곳을 떠나서라도 그 체력이 그래도 한 5년, 10년 정도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되게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역도 뭐 생선류도 다 그 우리 가까운 곳에 마산이라는 네, 곳이 네. 있어서 어시장에 가서 네. 생선 사고 네. 건어물 사서 예, 준비하도록 하고 먹고 싶은 거 네. 주방에 내려서 써도 적어라. 갑니다. 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네. 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하는 거 있으면 써서 주방 선생님께는 이 음식이 일주일 안에 해줄 수 있도록 엄마들한테 네. 예,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 또 주방 선생님이 워낙 음식 솜씨도 뛰어나고 네. 워낙 밝은 분이라 이 엄마들한테 정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서 엄마들이 나가면서 늘 푸른도 음식이 그리울 것 같아요. 나가서도 먹으러 와도 되나요? 이렇게 묻게 돼요. 자, 푸름토에서 오면 이렇게 엄마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좋은 거 먹고 아이를 키우면서 평화로울 것 같지만 또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원장님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큰가요? 저는 늘 이제 보내는 것이 참 많이 어렵고 특히나 입양을 간다고 할 때 그래도 지금은 거의 뭐 양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서 크게 이제 어렵진 않으나 이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이 또 일자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 엄마들과 아이들이 살아가려면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고 저도 늘 어떻게 연결해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미혼모델의 또 어머니 역할, 멘토 역할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네. 뭐 제가 멘토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또 네. 그런 분들을 또 네. 연결을 시켜주시나요? 네, 저희들 이제 생명위원회에서 설교구 생명위원회에서 네.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 지난해부터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어요. 친정 엄마. 아, 네, 그래서 이제 1대1로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네. 엄마와 딸이 되어서 예,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서 네.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예, 그 시기에 맞게 그렇게 지금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정말로 보면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보다 세상에 내어놨을 때가 더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그러면 이분들도 푸름토에 있을 동안은 좀 괜찮지만 아이를 놓으면 떠나야 하잖아요. 네. 그 떠났을 때 지속적으로 어떻게 연관성에 도움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저희들 푸름토에서는 퇴소하고 나면 사후 관리로 네. 늘 이제 뭐 자조 모임도 하고 네. 또 친정 모델 선물을 보내면서 이들의 그 사후를 이제 보는 거죠.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네. 아이가 시설을 보내줬는지, 그래도 이 엄마들이 잘 키우는지, 네.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서 이제 뭐 아이들 그 입학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장학금을 보내기도 하고 네. 친정집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네, 예, 엄마들에게는 친정집이어야 되고 또 그 아이들한테는 외가가 되면 되게 좋겠다 네, 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 외할머니가 우리 아이 가방 사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입학 통지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장학금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다른 미혼모 시설에서 들으니까 또 그 홈카밍 데이처럼 떠났던 엄마들이 또 몇 년 후에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와서 네. 그동안 아이 얼마나 잘 키웠는지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임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들 이제 매년 하는 자조 모임이 그 모임이라고 그래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저희들도 이제 코로나가 한 네. 3년 있으면서 자조 모임을 대면에서 하는 자조 모임 못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뭐 크게 어렵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 마당에서 네. 한번 자조 모임을 하자 해서 이제 다들 초대를 했어요. 네. 또 너무 오고 싶어 하고. 네, 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는 엄마들, 오고 싶은 엄마들 다 모여라 해서 이제 아나바다 장터 네. 이렇게 하면서 자조 모임 하고 아이들 크는 모습들 네. 또 엄마들의 그 삶의 그 힘듦들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네. 또 들어주고,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네.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네. 또 진짜 친자매처럼 가까워지고 보고 싶어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지난 주에 2주 전에 저희들이 이제 용인의 에버랜드에 네. 이 엄마들을 데려갈 5가정. 네. 처음에 이제 한 7가정을 할까 생각하다가 7가정까지 가기에는 조금 힘든 것들도 있고 해서 5가정을 네. 초대해서 엄마들을 데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우리가 집결지까지 어떻게 올까 새벽에 6시 반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걱정들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집결지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 집에 언니 이렇게 모여서 자고 거기서 일찍 오기 자고 위해서. 네. 두 곳에서 자고 네. 그곳에서 같이 집결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그 자매가 가족이, 되고 네, 가족, 또 다른 네, 가족이 형성이 된 되고 거네요. 네. 그렇게 되어서 너무 저도 너무 기쁘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서로 연결하고 또 이렇게 또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싶어서 되게 흐뭇해 네, 그랬을 것 경험했어요. 같네요. 네. 자, 이런 미혼모 시설에서 이제 그 딜레마가 있죠. 이 아이를 입양을 보낼 건가, 직접 양육할 건가. 과거에는 사실 입양 보내는 게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미혼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현실 안에서. 근데 요즘은 또 직접 양육하는 엄마들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 좀 실태가 어떤지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은 입양보다는 양육하는 엄마들이 많이 네. 늘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프롬트에서 와서 보면서 거의 3분의 2는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요즘 아이가 너무 귀하니까 부모님들도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니까 우리 핏줄이니까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네. 친정 엄마들이지만 네, 네. 그렇게 이제 해서 가족들이 지지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크게 많은 친구들이 입양을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내가 어떻게 키워 입양 보내지 했다가 막상 또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네, 이제 와서 같이 아이 출산하기 전까지는 되게 고민하죠. 네. 또 밤에 잠 못 자고 하면서도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키우는 다른 엄마들을 보면서 자기도 용기를 그렇죠. 또 내게 되고 나도 한번 키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사회 안에 제도들 들을 같이 이제 보고 하면서 저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조금 더 고민해 보자 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네. 그런 엄마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미혼모 부모님들의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것도 많이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일자리가 우선이지 않을까. 그래서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뭐 또 이렇게 어렵게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이 문제가 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그렇죠. 예, 보통의 가정에서는 친정어머니한테 연락한다든지. 연락해서 네. 우리 애기 좀 봐주세요 하고 네. 부탁할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은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으니 예,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한다는 거 또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네. 그렇지만 이 안정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들을 잘 배려할 수 있는 예, 일자리가 있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혹시 이런 미혼모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아이도 좀 맡아주는 네네. 그런 것도 하고 미혼모들이 할 수 있는 그 여건 안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주면 금액적인 좋지 지원보다는 않을까? 할 수 네. 있는 네. 평생 네. 할 수 있는 일을 네. 지원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맞아요. 저도 안 그래도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것을 어떻게 할까. 네. 저희들이 뭐 저희들 재단에는 약간의 뭐 여력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떤 공동 작업장을 한번 네.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겠다 네.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원장님은 그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시설에서 엄마 역할을 이제 해오신 것 같은데 이 대견에게 아이를 잘 키우면서 살고 있는 이 푸름토를 거쳐간 네, 그 딸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죠. 우리 딸들이 힘든 순간마다 건강한 어른을 조금 만나서 지도를 받으면서 또 조언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고비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때마다 멘토 같은 그런 어른들을 만나서 그 삶의 힘듦을 그 시기를 잘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 네. 예, 엄마들한테는 늘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원장님 얼굴 보니까 정말 그 딸에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처럼 네. 좀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생명 돌보는 일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느끼고 배운 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해보고 있고 네. 예.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또 생명은 처음부터 하느님의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 분명하고 예. 그래서 잉태된 생명은 무엇보다 모태인 엄마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네. 또 가정 안에서 존중받고 사랑받으면서 잘 보호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네. 예, 교회가 그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은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네. 이것에 대해서 늘 잊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예. 저는 또 제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엄마들한테 참 많은 것을 배워줘. 모성이 정말 거기 와서 우리 푸름대 와서 아이들한테 갖는 그 애착, 네. 사랑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들이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아이들한테 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도 아이들도 저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꼭 미혼모뿐만 아니라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정말 우리에게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혼모들에게 멘토가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생명위원회 미혼모 돕는 네. 그 캠페인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또 일을 해나가고 또 원장님도 네 앞으로도 계속 그 프롬터 안에서 또 새로 아마 없으면 좋겠지만 들어오는 친구들이 그거는 뭐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만큼은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새 생명 언제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같이 더 관심 갖고 사회가 돌봄에 더 힘을 보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항상 너의 곁에서 너와 눈을 맞추며 너의 얘기를 듣는단다